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맑은 가운데 세미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영하 8.3도, 봉화 영하 17.1, 포항이 영하 3.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6도 등 3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대구에는 건조경보,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포항 7시 33분, 대구 7시 36분, 안동이 7시 37분에 해돋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구미시 고아읍 대망리 한 마사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2층 집기와 건물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9,7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2층에는 사람이 없었고 1층에 있던 말은 바로 대피시켰습니다. 경찰은 마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재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이 수온에 심각하게 오염된 지도 올해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수은 오염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는 등 대책은 지지부진한데요. 포항시의 대처는 여전히 아니라고 소극적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2년여 전 이른바 수은 재첩과 함께 터져나온 형산강의 수은 오염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를 할 때마다 최대 기준치의 10,000배 이상이 검출됐습니다. 수은 검출 농도가 특히 높은 지점의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수준의 수은 농도값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끔찍한 사실을 쉬쉬해온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는 공분을 샀습니다. 이걸 숨겼다는 게 일단 많이 분노스럽네요. 저는 금방 들었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후 2년 넘게 지난 지금도 형산강의 수은 검출량은 줄지 않았고 포항시는 여전히 수은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환경재해에 3년째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온 중금속 동위원소를 이용한 원인조사는 올 하반기에야 시작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고 원인 업체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포항시가 대책이라고 만든 민간협의회는 여전히 형식적입니다. 왜 이 회의 자료에 그동안의 용역조사 보고서가 빠져 있는지 위원들이 누구보다 먼저 알고 공유를 해서 이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주지 않는지. 이렇다 보니 포항시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에 진단한 것이 매우 잘못됐고 그리고 원인 규명 없이 각종 대책이 수립되었지만 이조차 예산에 관한 실효성이 있을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산강 수은 오염은 포항 시민 모두에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포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포항시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억울한 책임과 비판을 떠안더라도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성숙된 행정의 길을 묵묵히 가야 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 용품을 지급합니다. 전자체온계와 옷가지, 피부관리 제품 등 구군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출생 신고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순위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되며 신청의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에 있고 출생아가 신고되는 주민등록지도 대구에 있어야 합니다. 동구에서는 이와는 별개로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출생아 명의 통장으로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물가 상승 영향으로 수년간 동결됐던 버스 요금이 내년부터 오를 전망입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요금이 오르고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 인상은 3년 만입니다. 인상 시기는 내년 설 이후로 예상됐고 인상폭은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업체들이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들어가면서 직원 채용 등 인건비가 상승하는 데다 유류비도 오를 것을 인상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팔다리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팔이식 수술은 지난해 2월 영남대 의료원에서 국내 첫 성공했는데 팔과 다리는 기증이나 이식 가능한 장기로 명시되지 않아 합법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증 이식이 가능한 대상 범위에 팔과 다리가 포함되고 기증자 등록과 이식 대기자 등록 등도 가능해서 이식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가 2019년 첫 번째 천문 행사로 1월 6일 부분 일식 공개 관측회를 엽니다. 예천 천문우주센터는 내년 1월 6일 부분 일식은 오전 8시 35분쯤 시작해서 오전 9시 45분쯤 태양이 최대로 가려진 뒤 오전 11시 3분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3차례 일식이 있는데 1월 6일과 12월 26일 부분 일식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경남 함안군이 백두대간 수목원의 산림종자 저장시설인 시드볼트에 700년 전 고려시대 연꽃인 아라홍련 종자를 기탁했습니다. 함안군이 기탁한 아라홍련은 성산산성 유적지 발굴 과정에서 수습된 700년 전 고려시대 씨앗을 발화시켜 틔운 연꽃입니다. 요즘 연꽃과 외양이 다른 아라홍련은 고려시대 벽화나 탱화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장하기 어려운 수소를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신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포스텍은 화학공학과 이건홍 교수, 이보람 연구교수팀이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미국 콜로라도 광업대학 연구팀과 함께 낮은 압력 조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내부에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텍은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고 연소할 때 미세먼지 등 공해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아 수소차를 비롯해 청정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